네,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렇게 애도와 추모의 시간에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 추궁 국면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익은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또 방금 보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책임자들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는데 특히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거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장관은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장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 질의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 속개되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신설한 국가안전 시스템 첫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 결과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국회에서도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는데 이태원 참사를 경찰보다 먼저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지시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다시 상황 보고를 받는데 무려 1시간 12분이나 걸렸습니다. 참사 당시 보고 체계가 얼마나 느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이 사이 이태원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적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 경찰, 소방 등의 동시 보고를 받고 상호 확인을 거쳐 최종 지시를 내립니다. 지난 2018년 밀양 병원 화재 때도 당시 청와대는 화재 발생 10여 분 만에 상황 보고를 받고 즉각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땐 어땠을까? 소방청은 첫 신고 뒤 40분 가까이 지나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에 첫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고 밤 11시 21분 첫 대통령 지시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엔 신속한 치료와 함께 경찰청과 지자체의 안전점검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은 사고 내용과 사상자 발생 가능성 등을 보고받고 모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하지만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보고가 이뤄진 건 참사 1시간이 지난 11시 20분쯤. 여기에 경찰청의 첫 상황 보고는 0시 5분에야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청에 지시를 내린 뒤 다시 상황을 보고받을 때까지 1시간 12분이나 걸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보고를 받은 건 이보다도 10분가량 더 늦었습니다. 이 사이 현장에서는 많은 인파와 교통정체로 구급차의 도착과 출발이 늦어졌고 결국 환자를 실은 첫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컨트롤타워가 관계기관을 조율하고 지시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난 대응이나 수습에 있어서 이 보고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건 지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못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분 1초가 중요한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들을 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등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종로소방서 소속의 구급차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을 했는데
참사 전 용산 소방서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한 대를 현장 근처에 대기시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차량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다른 신고를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는 서울 종로 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밤 10시 15분 신고를 받고 3분 뒤 출발해 현장엔 27분 만에 도착했는데 이태원역 주변에 몰려든 인파 탓에 자정이 다 돼서야 병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용산소방서가 헬로윈데이 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한 대를 현장에 대기시켰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면 헬로윈 축제 앞뒤로 닷새 동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급차 한 대 등 차량 3대를 대기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배치됐던 구급차가 정작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선 제일 먼저 구급 활동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뭘까? 대기하고 있던 용산 소방서의 구급차는 밤 10시 5분 참사와 무관한 주치자 구조 활동에 투입됐다가 이미 심정지 환자가 여럿 나온 밤 11시 13분에야 현장에 올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가 부족해 관내 다른 사건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가까운 데 일어나는 사고는 관내에서 출동을 하되 그게 출동이 없을 경우에는 관내에 대기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산 소방서는 헬로윈 기간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해 매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 12명이 일대를 순찰한다고 써놨습니다. 순찰 시간 내내 일대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소방의 초동 조치는 없었고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 공조 요청 역시 참사 발생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순찰의 목적은 화재 예방에 있었을 뿐 안전사고 예방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참사를 막으려면 소방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구조 구급 인력이라든지 화재 요원을 미리 배치시켜서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찰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소방에도 단속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번 이태원 참사 늑장 대응과 함께 책임자들의 안이한 인식과 언행도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발언도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네, 불법 증축물을 수년간 내버려둔 것부터 사고 당일 구청장에게 늦게 보고한 것까지 구청의 예방 조치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했는지 안동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자평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은 과연 박 구청장의 말처럼 할 일을 다 했을까?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재난 발생 시 경보 발령 등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산구청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은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에서 병목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난 2013년 이를 적발하고도 9년 동안 강제 이행금만 부과한 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사가 일어난 밤 일대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해 구급차 도착이 지연된 만큼 당일 49건이나 들어온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관건입니다. 구청은 저녁 7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단속 건수나 시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용산구청 상황실은 밤 10시 29분 소방에서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건 22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이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또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의 부실함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전후로 관계기관이 제 할 일을 다 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구청의 책임 소재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참사 당시 애초 첫 신고로 알려진 시각보다 빠른 밤 10시 12분에 숨이 막힌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방을 포함해 용산구청 모두 위험을 인지했는데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꾸려집니다. 소방청 등으로부터 상황을 접수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이 같은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행안부 상황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10시 48분. 그러나 앞서 최초 119 신고가 밤 10시 15분이었다는 그동안 소방 발표와 달리 이전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거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모든 신고가 행안부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신고를 받은 접수자가 해당 신고 내용만으로 사고를 인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용산구청 관제센터 역시 참사 당일 CCTV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행안부에 특별한 보고는 없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이나 행안부 상황실로 전달하게 돼 있는데 이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청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늑장 대응도 계속 논란인 가운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이 앞서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밤 10시 20분이 아니라 이보다 45분 늦은 11시 5분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일 극심한 차량 정체에도 관용차 이동을 고집해 길에서 1시간 넘게 허비한 거로 파악되면서 이 전 서장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방청과 용산구청 그리고 경찰까지 재난 상황의 지휘 보고와 대응 체계에 총체적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강제 수사권이 없는 만큼 수사를 방해하고 오히려 정쟁만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촛불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긴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경우 진상조사가 9차례 이루어졌고 선체 인양에 1,400억 원, 위원회 운영에 800억 원 넘게 썼지만 재발 방지 효과를 본 게 없다면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이제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 수사도 해야 하겠지만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고 당장 시급한 건 국정조사지만 이 역시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과 희생자들에 대한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이번 사고의 대응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해 다신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는 각오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까지 우리 국민 130명의 장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가운데 아직 9명이 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7명은 모레까지 송환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사상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종합병원의 수용 가능 중환자 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밤 11시 11분 공유된 사고 현장 반경 10km 내 병원의 중환자 수용 가능 인원은 6명뿐이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1명,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 1명, 고려대 안암병원 2명, 강북 삼성병원 1명, 한림대학교 강남섬심병원 1명 등입니다. 조금 전 정회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속개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님, 헌법 제34조에 보면은 국가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장관님, 헌법은 법이 아닙니까? 법이죠. 가장 근간이 되는 법. 그렇습니다. 네. 규범력이 없습니까? 헌법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주체자가 없다고 국가는 법적 책무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런 참사가 자꾸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를 보면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건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탐관 오리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일각에서 놀러 가서 죽은 것에 대해서 왜 나라가 책임지느냐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놀러 간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아니죠. 똑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놀러 가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 도미니카 공화국 국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다면 일하다가 죽으면 그러면 국민 대접도 제대로 해줬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동자 과실 있네 없네 잘못 찾기에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일하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고 놀다 죽어도 자기 책임이면 도대체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세금은 왜 걷고? 이런 인식이 계속 있는 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형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맥락 전체를 따지고 보면 사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경찰력 증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나 감찰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현안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셨는데 헬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에 대해서 장관님의 이 발언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의견에 구애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바로 다음 날 제가 한 말씀인데 예. 뭐 보고 받은 바도 없고 뭐 예. 그런 상황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찰청장님. 네.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8월 8일 날 인사청문회 때 배포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 보시면은 가장 큰 볼드체로 쓰여진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정을 든든하게 지켜내고 그 뒤에 보면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모두 발언이 무색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번 참사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 의원실에서 10월 31일 13시 29분에 헬로윈 참사 당시에 112 신고건별 녹취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근데 현재까지 이 자료는 의원실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야당 의원이라고 이런 자료들이 제출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당 의원들께서 뭐 특별히 분노하실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도 지금 대부분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국회 요구 자료도 가볍게 무시할 정도로 무소불위에 공룡이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공룡이 되게 된 데는 민주당에도 큰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자료는 국회 요구에는 불응하고
언론에 먼저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로 공개되었다라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났었습니다. 청장님, 그럼 대통령이 결단 안 하셨으면 이 신고 내역 공개 안 하셨겠네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네. 국회 자료 제출 요구는 불응했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을 언제 요구하신 건지 제가 앞뒤 선호 제가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0월 31일 13시경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네.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엠바고 걸어서 언론에 먼저 터뜨렸죠. 그 요구하던 네네.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지금 이번 참사 관련해서 보고서 폐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고 터지면 원인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도 알 만한 일인데, 용산서 정보과장은 삼척 동자도 못 되는 겁니까? 이 문건 부랴부랴 폐기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녹취록은 저희가 여건 야건 관계없이 다 29일 신고 전후 녹취록은 다 공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니, 공개 말고 네. 자료 제출 요구에 저희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자료는 의원실에 오지 않았고 일부 의원실에만 제한적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자료들이 실제로 삭제가 되고 일부는 자료 제출 요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은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건에 대해서도 저 용산서에서 헬로윈에 대비해서 경력 증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내용이면 도대체 용산서 정보과장이 그 자료를 왜 삭제합니까? 자신들의 보험자 그 부분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당일날 11건의 그 급박한 112 신고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저희부터 뼈를 덜어내는 각오로 수사를 하겠다고 제가 기자회견도 하고 공개를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떤 기사를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원칙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 결정은 저희들 자체 논의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맞다 하고 제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공개를 한 것입니다. 김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의정부시 갑 출신 오영환 의원님 질의지. 네, 경기 의정부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한 많은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분들, 부상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정부는 이 주체 없는 행사라며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헌법, 그리고 재난안전기본법, 그리고 경찰법 등의 이 국가와 지방 정부, 그리고 경찰, 또 소방 당국이 이런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에 대해 이 명시적이고 또 분명한 이런 법적 권한들이 분명히 적혀 있고, 또 그의 실질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현재 이 참사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앞두고서도 수많은 자료들이 이 소방,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행정안전부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원활한 자료 제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진상조사와 원인 규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이런 재난 사전 예방을 위한 이런 노력들, 또 적극적인 대비책을 수립했는지, 또 대응 상황에 있어서 이런 부여되어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사법적 수사의 영역을 넘어서 또 정치 행정의 영역에서 분명히 조사할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의혹들이 명확히 해소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저는 이 소방청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시간 경과별로 좀 몇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 차장님. 네, 먼저 이 22시 15분 현재까지 사고 발생 시각으로 이렇게 공인된 이런 시간인데요. 그 전에도 소방에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네, 먼저 경찰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내역입니다. 네, 20시 37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방 측에서는 이 현장에 다친 사람이 없으니 이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고 종결하셨죠. 그 다음 21시 01분 이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고 사람이 밀린다. 또 이 구급차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런 경찰 측에 이런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걸 연락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경찰 측에 이런 조치가 있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신고입니다. 22시 12분에 이 결국은 신고자로부터 끊김 사고로 전결이 됐지만 이 숨이 막혀가지고 하면서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신고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전화가 잘 안 들리는 상황 속에서 전화가 끊기면서 명확한 상황 인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 측에서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솔직히 이태원 119 안전센터로부터 사고 현장까지 직선 이 도보거리 300m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상황 확인 요청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은 국민들께 어쩌면 소방에서도 사전에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또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근무자들이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좀 깊이 생각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네, 결국 22시 15분에 대해서야 이렇게 명확한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첫 번째 출동을 했습니다. 22시 17분에 첫 출동을 했는데 지령은 현장 도착은 29분에 대해서야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용산 소방서장님께서도 나와 계신 걸로 압니다만 이 직선거리 300m가 안 되는 거리이지만 이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서 출동 현장에 도착이 늦은 겁니까? 그때 이태원 쪽에 이태원 그 안전센터에 있는 차들은 그 전부 다 인근 뭐 구급 출동 이런 당하고 없어가지고 다만 현장 대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가까운 거리임에도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해 여쭙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일착대로 그때 종로 소방서에서 왔는데 그 부분도 오다가 차에 막혀가지고 한 250m 지점을 직원들이 걸어서 그렇게 네. 현장에 접근했습니다. 현장 도착하기도 전에 경찰에 최초 지원 요청을 한 거 맞습니까? 공동 대응 요청을 22시 네네, 18분에 그렇습니다. 했죠. 네네. 그리고 22시 28분부터 28분까지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 전파를 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22시 18분부터 23시 43분까지 이 경찰의 2시간여 동안 이렇게 15차례 굉장히 다급하게 현장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 측에 현장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부분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이렇게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은 현장에서 경찰력에 의한 질서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찰청장님, 그렇습니다. 경찰청장님, 네. 이 소방 측으로부터 현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찰력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인 거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출동 지령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뭐 결과적으로 정말 현장에서 이 형사들 50여 명을 몇 시에 투입했다 뭐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질서 유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동대는 23시 17분이 돼서야 출동 지시를 했고 23시 40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한 거 맞습니까? 네, 현장 인력을 제외하고 그리고 기동대- 소방청으로부터 현장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이 용산 경찰서에 인원 총 동원을 요청한 것이 23시 22분입니다. 그런데
용산 경찰서장은 00시 45분이 되어서야 전 직원 비상 소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경찰에 대한 현장의 구조기관의 이런 요청들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참사에 예, 수사 결과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걸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오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북구을 출신 이영석 의원님 질의. 예, 광주 북구의 이영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서울시 한복판에서는 어떤 대형 폭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대형 화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156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분들이 다치셨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욱 애통해하고 또 비통해하실 것 같다.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경찰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고요. 시간은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성만 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10월 17일 대책회의 했다. 10월 24일에 했다. 총괄 보고 10월 27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 4일 전에 PPT 한번 보시죠. 10월 25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이번 할로윈데이와 관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일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에 대해서 이태원 파출소장이 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분이 지난 9시 35분에 할로윈데이 준비 중 교통기동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예, 사후에 우리 감찰을 통해서 사전에 10월 17일, 10월 24일, 10월 27일 회의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예, 사전에는 제가 이런 내용 보고 받은 적 이 있어요? 내용은 없어요?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없죠. 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일선 실무자들은 지금 이 할로윈데이에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 근데 정작 지도부들은 전혀 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럽 출장 가시기 전에 할로윈데이 관련해서 대책회의 하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용산구청장님, 네. 이번 2022년 할로윈데이 관련해서 용산구에서 관계 대책회의 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구청에서 한 적 없죠. 구청에서는 했습니다. 몇 번 저는 하셨어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 안 하셨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부구청장 주제로 지금 열렸습니다. 지금 이런 아니 청장님 계세요 답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도부의 안전불감증이 저는 큰 문제다. 이게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가가 없다, 정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정말로 답답한 게 이번 참사는 필요한 가용할 수 있는 경비 인력들이 그리고 아주 전문 장비도 아닌 또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청장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중이 운집한 이런 부분에 대해 질서 유지를 하는데 고도의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 예. 자 경광등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필요하면 또 폴리스 라인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만 대비했어도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근데 이거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청장님께서는 아까 137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까 5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이제 27일 날 몇 시에 투입하셨어요? 투입은 50명을. 한 9시 정도인가요? 청장님 이 사건 29일 날 언제 인지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저는 11시 36분에 전화. 11시 36분에 보고 받은 분이 9시에 인력 투입을 지시했어요? 아니 그 부분 지시한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시한 건 아니고 그러면,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PPT 인력 배치 현황 PPT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137명의 인력 현황이 이렇습니다. 마약 등 불법 행위 단속에 75명. 그리고 정작 현장 질서를 유지할 경비 인력 58명입니다. PPT 넘겨봐 주시죠. 언론에다 보도가 됐다시피 6시 34분 압사 위험이 112에 최초 신고된 시점입니다. 이때 이태원 현장의 경비 인력 고작 11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의 주간 인력입니다. 그리고 8시에 야간조가 투입됩니다. 21명이 투입됩니다. 근데 이것도 몇 시에 투입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사태가 벌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고도 올라갔고 신고도 들어가서 이제 교통기동대가 투입이 됩니다. 20명이 투입이 되는데 이 시간이 9시 34분입니다. 이미 지금 아수라장이 돼 있는 이 현장에 고작 우리 경비 인력은 우리 경찰의 경비 인력은 32명이 투입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틀립니까? 예. 그 주간 근무자가 11명이었고 20시에 야간 근무자가 왔고 21명 맞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119에 참사가 발생됐다고 신고가 들어간 10시 15분에 이때까지는 52명의 기동대 52명의 인력 기동대 20명 포함해서 52명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통제 불능 상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까 58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교통 6명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8시까지는 그 10만 명이 모인 헬로윈데이에 11명이 투입돼서 그걸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경찰은 이 헬로윈데이에 모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보다는 아까 마약이나 이런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수사라기보다는 범죄 예방 활동을 그러니까 범죄 예방을 한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근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매진했던 게 우리 경찰의 모습 아니었냐 이겁니다. 근거 실적은 그런 적은 없고 저희들은 예방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부터 계속 드립니다. 이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우리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세월호 참사를 목격했던 세월호 세대로서 그리고 또 동년배의 또래들을 끔찍한 참사로 떠나보낸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정부 부처 기관장들, 자치단체장들의 답변을 보면서 참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희망을 찾겠다라는 약속을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국민들 앞에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무한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굉장히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저는 장관님은 무한 책임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주무부처, 재난안전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한 책임 같은 추상적인 책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지셔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무한 책임이라는 단어는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분들이 쓰실 말씀이지 아주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장관님께서 쓰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의 책임에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 부처,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면피성으로 발언하고 있다. 법적 책임을 모면하려고 아주 모호한 답변들을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저는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마음의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 라고 100번 이야기하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겁니까? 구청장님이 지셔야 할 책임은요, 마음의 책임이 아니라요, 진심 어린 사과, 투명하게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고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져야 할 책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책임이라뇨. 지난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해명들에 일고의 거짓이라도 있다, 이태원 참사의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현장에서 지금 의원님 또래 겪으셨던 그거를 직접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제 마음에 정말 큰 짐을 갖고 있다, 죄인 같은 심정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님, 그런 죄인 같은 마음은요, 그 참사를 목격했던 많은 국민들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하셔야 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10월 26일 동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세요. 10월 26일 이태원 헬로윈 대비 관객행 간담회에 왜 참석 안 하셨는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26일 관계간담회 말씀하십니까? 네, 관계기관 간담회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시에? 그건 제 일정표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는 기관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하고 어디에 계셨냐고 여쭙습니다. 10월 27일 구청장 중심으로 매년 준비했었던 헬로윈 기간 긴급 대책회의 왜 안 가셨습니까? 부구청장 주재로 관례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잘 부탁한다, 이렇게 면밀하게 잘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예방을 위해서 도대체 구청장님께서 하신 게 뭡니까? 하나도 없네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던 날 아침부터 구청장님 동선을 시간대별로 말씀해 보십시오. 네, 아침 6시 반에 의령으로 갔습니다. 네. 네. 의령에 네. 왜 가셨습니까? 자매도시 초청 방문으로 갔습니다. 지역 주최 초청 공문을 받아와서 다녀오신 출장이 맞습니까? 공문은 받았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공문은 받았습니다. 공문은 받았다고요? 네. 지금 증인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지금 현안 질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과 언론과 서울 시민과 유가족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네. 구청장님은 집안일, 시제가 있어서 새벽 6시경 용산을 출발하셨고 11시경 경남 의령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경 의령 군수 만나셔서 10분 정도 짧게 티타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시경에 의령을 출발해서 8시 20분경에 용산을 도착했습니다. 맞습니까? 10분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히 시간 같은 거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역 축제 초청 공문을 받아 다녀왔다라는 용산구청장님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받은 의령군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여기 보면 28일 행사들의 초청을 한 겁니다. 왜냐? 28일이 행사가 개막하는 날이니까요. 공식 행사에 외빈들을 초청한다면 당연히 개막식 일정에 초청을 하겠죠.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못 가신다고 답변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평일 업무 때문에 영상으로 먼저 개막식에는
영상 축사를 먼저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네, 용산 네. 개막 측에 축사를 보내고 집안일 때문에 의령에 가니 군수님 얼굴 한번 보시죠 하고 티타임 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방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요, 저는 다녀오신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구청장님이 애초부터 솔직하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절대 문제되지 않았을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구청장님이 참사 이후 지금까지 계속 거짓 해명만 늘어놓고 계시고 열흘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31일 이후에 계속 사라져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정말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구청장의 태도가 맞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예.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구청장으로서 책임 있게 자료 정보 공개하시고 계속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용산구청장님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청장님은 사퇴를 수습할 자격이 없습니다. 영애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박희영 구청장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네, 먼저 아니 답변하실 때 네. 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답변자는 지금 국민들께 이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요. 또박또박 이 전달이 좀 될 수 있도록 이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끼면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네, 약속 시간을 먼저 잡고 내려갔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차라리 내년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큰 아쉬움은 많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장으로 행사에 다녀오셨다고. 저는 행사에 참여.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퇴하십시오. 행사에 참여했다고라고 한 적 없습니다. 면담을 하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 축제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산 수영구 출신 전봉민 의원입니다. 참 오늘 이 자리가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어떤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관부 장관님, 네. 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소상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해관부 같은 장관님도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일부에서는 또 경찰을 조사를 한다라는 오해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옆에 계신 총장님께 잘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청장님에게 물어보려고 네. 하다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국민들께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다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아마 쭉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쭉 정리를 해봤는데 참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솔직히 경찰 쪽에서 진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인명 피해는 일어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그 말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참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먼저 우리 저 소방청 지무 대리님께 아까 우리 오영환 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이 소방에는 이 대응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조치를 하셨던데 이게 우리 직무 대리님이 계셔도 그 자리에 현장에 출동을 하셨을 때에도 2단계가 발동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동이 됩니까? 그 대응 단계 그 2단계 발령은 서울소방본부장이 그때 발령했습니다. 본부장이 발령을 했습니까? 네네. 우리 대리님께서는 이 현장에 언제 도착하셨죠? 제가 도착 시간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을 제가 23시 17분에 제가 세종에 출발해서 예. 제가 현장 도착을 01시 01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출동을 하셔가지고 도착을 했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 대응 수준이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청장님, 우리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재난 상황에 대해 소방청과 같은 그런 뭐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자리에 찍힐 수도 있고 자리에 못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휘 체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요번에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119 신고가 있었는데도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앞전에서도 우리 용산경찰서에서도 이 헬로윈 관련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죠. 우리 서울경찰청장님. 지원 요청이 있었죠. 그것은 교통 기동대를 지원 요청해서 일개 그러니까 제대를 기동대 지원에 있었죠. 지원했습니까? 일개 제대를 지원했습니다. 조금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8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9시 반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이 또 이 요청한 것도 있죠. 이게 같은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서, 용산경찰서에는 서울경찰서를 해가지고 직접 요청이 없었습니까?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요청은 없었고 아까 그 요청이 없었는데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경찰서 자체에서 판단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서울경찰청에서?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는 이거 사실 어디서 내용을 봤는데 그게 이미 교통 제대 한 개 20명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거는 이미 그 대책서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 뭐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기동대가 출동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기동대가 현장에 몇 시에 투입되냐면은 11시 40분에 투입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시는 분들 전화기 없습니까? 보고 안 받았습니까? 경찰청장님. 네. 좋다. 청장님 안 계셔도 좋습니다. 그럼 누군가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상황관리관 계통으로 이제 아마 보고도 받고 전화도 받고 뭐 이랬는데 아마 상응한 조치가 그게 우리 용산 경찰서장님과 그 우리 상황실장입니까?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서울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그렇고요. 네, 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또 경찰청엔 치안상황관리관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누가 지시를 해야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전화 서울청장인 지휘관이 당연히 해야겠지만 없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예, 그게 없을 때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사실은 상황관리관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조차도 제대로 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뉴얼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자체 매뉴얼이 있는데 자체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한테 해소가 다 되는 겁니까? 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경찰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예, 전복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정평군, 진천군, 음성군 출신 이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충북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 진심으로 추모와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경찰청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복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김광호 서울청장님도 마찬가지시지만 그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님 자리 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고 늦어지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건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차장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들을 안 하고 있어요. 업무가 1시간, 2시간씩 공백이 생겼는데 차장이 그리고 예를 들어 상황 실장이 부재 중이면 부실장이 아니면 팀장이 업무 대행 체제를 얼마든지 갖출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 안 해요. 언론에서도 언급 안 하고 경찰에서도 해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혹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네네. 제가 예, 말씀을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저도 이제 뭐 경찰 근무를 하면서 네. 서울청 같은 경우에도 8층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예, 경찰청도 8층에 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형 집회에는 현 실시간으로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장이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경비국장이나 서울청도 부장이 중심이 돼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이게 그냥 뭐 마치 이 시간에 무조건 경찰 지휘 체제에 공백이 생겼다.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건 잘못됐다. 네. 그리고 해명이 경찰에서 진짜로 업무 대행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정말 국민들 앞에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네. 정확한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준비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앞서 존경하는 우리 천준호 의원님 질의에 장관님께서는 이것이 사건이냐 사고냐 참사냐라는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죠? 네,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인시던트하고 디제스트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재해로 봤을 때 이게 참사.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참사급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시기 특별 바랍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는 총체적으로 계획 단계부터 수습 단계까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하나하나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참사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관님께서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 사과하셨죠. 네. 또 대통령실도 주체자가 없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다. 이것도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예, 있든 없든 모든 책임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예, 인정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이르기까지 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부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 자리에 특별시장님하고 구청장님까지 함께 계신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매뉴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감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체자 없는 경우에 매뉴얼도 없고 규정이 없었다는 걸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두고 계시죠? 예.
용산구 마찬가지시죠. 여기 시장님, 부총장님 책임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찰 사무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경찰의 사무로 확실하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도로교통법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참사에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주최 측 없는 행사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 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매뉴얼 2015년도에 경찰청에서 만든 매뉴얼인데요. 저게 주최 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매뉴얼이 아닙니다. 내용을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찰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빚어진 겁니다. 경찰청장님,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재난 대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최 측이 있는 행사가 전제라는 정부 궤변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설이든 추석이든 주최 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명절 종합 치안대책 수립합니다. 심지어 휴가철, 명절 휴가철 때도 종합 치안대책 수립합니다. 해맞이 해돋이 때도 합니다. 경찰에서 이것이야말로 무한 책임인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임했을 때 국민이 안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경찰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새벽이면 1년 농사를 마친 어르신들이 관광버스에 오르십니다. 저희 지역에서 대천을 가시고요. 영덕을 다녀오십니다. 누구를 믿고 가시겠습니까? 주최 측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거기 가면 경찰이 있어서 안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다. 안전하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다녀오시는 겁니다. 청장님,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보고된 추석 명절 종합치안 대책만 해도 저렇게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국민들을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할 시간을 혹시 조금 주시면은 네, 네, 의원님 예. 질의하신 게 있어서 답변하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으로서 물론 서울 근교에 있지 못한 상태에서 늦게 연락을 받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2시 14분에 처음 연락을 받고 2시 반에 이제 국관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근데 즉시 출발해서 올라오면서 사실은 상황실, 서울청장 또 관련 간부들에게 충분한 업무 지시를 하면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차장 대행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실 문자 수신을 못하던 그 시간에 차장은 문자 수신을 확인하고 바로 집에서 출발을 해서 24시 38분에 상황실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 경찰청 상황실에 도착을 해서 청장인 저를 대신해서 필요한 응급 조치를 다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저와 통화를 해서 제 업무 지시 사항도 전달받아 가지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할 무렵 고 임박해서는 차장이 저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서 또 서울청장과 함께 현장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장 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시스템이 마비되는 그런 조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이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이만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만희 의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앞에 있는 동영상 한번 보시죠. 우리 김백겸 경사의 모습입니다. 예, 청장님. 네. 저는 이게
이번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참사 사고를 보면서 우리 경찰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뼈 아프게 생각하고 이임재 있습니다. 네.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지고 걷는 이 시점이 몇 시였냐? 22시 59분이었습니다. 현장은 수십 명의 사람이 쓰러져서 CPR을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처한 책임자가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현장 경찰관의 모습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임재의 행태는 이게 경찰관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직무를 유기했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이분의 그날 행적을 보면은 고의성 있는 어떤 방지에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여요. 사고 이후에도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최근 행적 나타났던 행적은 그 다음 날이에요. 10시경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이임재 총경의 그날 동선에 대한 수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특별수사본부에서 각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용산서장실에 있습니다. 대한 압수수색 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뭐 보고받지 않았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한 건데 뭐가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확인해 겁니다. 보시면은요. 네.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에 대한 확보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렇게 염려하시는 하니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네, 진행될 겁니다. 네, 경찰의 그렇게 알고 수사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예요. 야당들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셀프 수사라고. 아니, 셀프 수사 구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모습이, 이 경찰 지휘관들의 모습이 세계 최고의 치안을 확보하고 있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국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여러분? 치안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다. 누구도 타치하지 말라. 장관의 지휘도 필요 없다. 그런 스탠스 유지하신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 엄청난 상황에서 경찰로부터 보고를 몇 번 받으셨어요? 경찰로부터는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하고요. 12시경에 서울청장으로부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식 개통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경찰국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경찰국 만들어서 경찰을 장악하라 그런다. 5공시 뭐 옛날 군사 독권 시대로 돌아가려 그런다.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여러분들 그걸 거부하셨어요. 지금 이 경찰 지휘관의 행태가 지금 경찰의 지휘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중단해 주십시오. 서울경찰청장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그날의 보고 체계를 보면은 경찰의 보고 조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12 종합 상황실 체제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유미진 총경이 1시간 24분, 11시 39분 정도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1시간 24분을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장님. 네. 유미진 총경이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지는 아시죠? 후반 근무기 때문에 전반 근무입니다. 18시부터 01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01시까지.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겁니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한 건 모릅니다. 자료 제출해달라고 해도 안 주니까요. 112 상황실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경찰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 장 띄워봐 주십시오. 지금 이 사안의 진실을 두고 온갖 얘기들이 다 떠돌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말씀도 있고 어떤 불순 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 내용들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밝혀져야 됩니다. 청장님. 네. 앞에 보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이게 떴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만들어낸 겁니까? 민주노총에 관계된 사람이 2사람이 현장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뜬 게 맞습니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방금 보여주신 화면과 같은 게 떴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떠 있다고. 옆에 각시탈 쓴 사람들, 네. 특정 정당 관계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단서를 들고 현장을 지휘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실하게 구명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특수본 기자 브리핑이 있었고요. 지금 보여주시는 이 사진에 대해서 조치를 1차 확인한 것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부근 시간대 현장 부근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목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밀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영상을 조금 늦게 작동을 시켰어요. 펴면은 멈춥니다. 쥐면은 주먹을 쥐면 다시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규명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 수사 촉구를 청장님께서 장관님께서 책임지고 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에 대해서 제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지는 않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관련 기능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예. 이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장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 앞에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발적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혜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데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자리에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총경, 유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총경, 송병주 용산경찰서 119 상황실장 경정 이 세 사람을 불러야 된다 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부하 맞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국회에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두 분은 지금 이임재, 유미진 두 분은 병가 중이고 송병주는 수사 대상과 감찰 대상이라서 못 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임재, 유미진 이 두 분은 병가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가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 이 얘기예요? 병가 중이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경찰의 위계질서, 직무태만, 국민에 대한 봉사, 헌신 정말 밑바닥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었고 일주일간 애도 기간이 지나고 오늘 첫 국민 앞에 국회에 현안 질의를 하는데 제일 책임이 중한 이 이임재, 유미진, 송병주 이 세 사람이 국회 현안 질의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국회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없인 여기는 이런 행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찰청장은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총체적 지휘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서울청장으로서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행히 오늘 우리 상임위가 세 사람에 대해서 정인 채택을 하고 16일 날 전체 회의에 현안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은 먼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많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 최초 네, 병가 중이란 답변을 이끌었는데 이임재 전 용산서장 또 류미진 상황관리관 등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국민을 모독한 것이다라는 이채익위원장의 문제 제기까지 들어봤습니다. 3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 보고가 있었고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어지는 이브닝 뉴스에서 오늘 나온 질문과 답변들 정리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